1862년 9월 엔티텀 크리크 강가에서 두 개의 나라가 마주섰다.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 4만 명, 조지 맥클렐런 장군이 이끄는 북군 8만 명. 수적으로 두 배의 차이가 있었지만 남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 땅에서 승리해 북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유럽 열강의 승인을 받아낼 것이라 믿었다. 리의 군대가 메릴랜드로 향한 이유는 분명했다. 전쟁의 무게를 북부 땅 위에 올려놓는 것.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뉴욕 시민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직접 느끼게 하고 그 충격으로 링컨 정부를 무릎 꿇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의 남부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그 한 번의 승리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병사들에게 이 행군은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고통의 행군이었다. 수많은 남군 병사들이 맨발로 걸었다. 군화는 헤어져 발가락이 드러났고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흘렀다. 길 위에는 핏자국이 이어졌고 굶주림은 그들을 괴롭혔다. 배낭 속에는 말라붙은 옥수수빵과 굳은 베이컨 한 조각이 전부였다. 굶주린 병사들은 길가, 농가의 옥수수를 꺾어 생으로 씹어 삼켰다. 한 병사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신발 없이 행군한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길에서 이 고통쯤은 견딜 수 있다. 남부 지휘부는 메릴랜드 주민들이 자신들을 형제로 맞아줄 것이라 믿었다. 그들도 남부의 피를 이어받았다. 곧 우리 편에 설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일부 주민들은 빵과 물을 내주었지만 더 많은 이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았다. 어떤 주민들은 북군의 남군의 위치를 몰래 알렸다. 남군 병사는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우리는 환영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침략자로 보았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링컨은 전보를 붙잡고 밤을 새웠다. 보고는 끊임없이 그의 책상 위로 쏟아졌다. 남군이 포토맥을 건넜다. 하퍼스페리가 함락됐다. 링컨의 눈은 충혈됐고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다. 참모들은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서 굽어져가는 어깨를 보며 그의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링컨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패한다면 수도조차 안전하지 않다. 북부 언론은 불안을 더 키웠다. 뉴욕 타임스는 메릴랜드의 전투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거리에는 자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이 줄을 섰다. 어머니들은 아들을 끌어안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조국을 위해 쓰러져라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파 민주당은 링컨을 공격했다. 대통령은 나라를 파멸로 끌고 간다. 북부 사회는 공포와 결애, 갈등이 뒤섞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1862년 9월 16일 밤 엔티텀 크리크 강가에 양군은 진을 쳤다. 북군은 언덕 위에 대포를 올려놓았고 포병들은 포신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내일의 굉음을 준비했다. 남군은 강 건너 숲과 돌담 뒤에 숨었다. 병사들은 총검을 갈며 풀숲 속에 엎드려 있었다. 밤이 깊자 멀리서 서로의 불빛이 보였다. 북군 병사들은 남쪽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을 들으며 남군 병사들은 북쪽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떤 이는 성경을 꺼내 기도했고 어떤 이는 가족의 사진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 엔티텀 크리크의 물결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것은 폭풍전의 침묵이었다. 1862년 9월 17일 새벽 엔티텀 크리크 강가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안개 너머에서 북군 포병의 대포가 천둥처럼 울렸다. 굉음은 땅을 흔들었고 하늘에서는 흙먼지와 파편이 쏟아져 내렸다. 새벽 어둠 속에서 잠을 설치던 병사들은 눈을 부릅떴고 장교들의 고함이 메아리쳤다. 북군은 대포를 쉴 새 없이 발사하며 공격의 신호를 보냈다. 첫 번째 격전지는 밀러의 옥수수밭이었다.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옥수수밭은 불과 몇 분 만에 지옥으로 변했다. 북군은 새벽 햇살을 등지고 전진했고 남군은 옥수수밭 안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북군이 밭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군의 일제 사격이 터졌다. 총탄은 옥수수대를 마구 잘라냈고 줄기와 이파리 그리고 병사들의 몸이 함께 갈라졌다. 수백 명이 단숨에 쓰러졌다. 북군은 밀려나지 않았다. 지휘관들은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며 전진하라 를 외쳤다. 병사들은 쓰러진 동료를 밟고 또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남군의 방어선은 단단했다. 총성이 끊이지 않았고 포연은 옥수수밭을 덮어 시야를 가렸다. 병사들은 눈앞의 적도 보이지 않은 채 불빛만 보고 총을 쏘았다. 옥수수밭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체로 가득 찼다. 쓰러진 병사들의 몸 위에 또 다른 병사들이 쓰러졌다. 총알은 빗발처럼 날아들었고 포탄이 터지며 팔다리가 흩어졌다. 한 북군 병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날 옥수수밭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총알이 우리 머리 위를 휘몰아쳤고 옥수수대는 잘려나가며 불타올랐다. 우리는 보리수풀 속의 메뚜기처럼 무더기로 쓰러졌다. 실제로 옥수수밭에서는 불과 30분 사이에 2,000명 이상이 쓰러졌다. 아침 9시 무렵 전투의 중심은 성곽길로 옮겨졌다. 수백 년 동안 마차가 오가며 움푹 파인 이 길은 마치 요새처럼 남군에게 유리한 방어선을 제공했다. 돌담과 움푹한 땅을 방패 삼은 남군은 결사적으로 버텼다. 북군은 그 길을 3차례나 돌격했다. 첫 번째 돌격에서 북군은 길목으로 뛰어들자마자 무너졌다. 남군의 총알은 정밀하게 날아들었다. 불과 2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쏘아대는 탄환은 병사들의 가슴과 머리를 꿰뚫었다. 길은 순식간에 피로 젖었다. 두 번째 돌격에서는 북군이 돌담까지 접근했지만 다시 밀려났다. 총성과 비명, 고함이 뒤엉킨 가운데 병사들은 서로의 피를 뒤집어 쓴 채 쓰러졌다. 세 번째 돌격은 더 처절했다. 북군은 병사들을 몰아넣듯 밀어붙였고 남군은 돌담 너머에서 총검까지 꺼내들어 저항했다. 총검이 뱃속에 박히며 병사들은 울부짖었고 쓰러진 동료의 몸 위로 또 다른 병사들이 올라섰다. 성곽길은 곧 피의 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길 바닥은 피와 진흙으로 뒤섞여 미끄러웠다. 시체가 층층이 쌓여 올라가 돌담의 높이를 따라잡을 정도였다. 한 북군 장교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돌담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총알은 얼굴과 가슴과 다리에 연이어 박혔다. 내 옆에 병사는 머리가 날아갔고 나는 그 피를 뒤집어 썼다. 우리는 사람이라기보다 도살장에 내던져진 짐승 같았다. 전장은 광기로 물들었다. 총성이 잠시 멎으면 대신 신음과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어떤 병사는 시체 더미 아래 깔린 채 손만 내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어떤 이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부르며 눈을 감았다. 북군의 공격은 결국 성곽길을 돌파했지만 그 대가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오전이 끝날 무렵 옥수수밭과 성곽길 두 곳에서만 양측의 사상자는 합쳐 1만 명을 넘어섰다. 몇 시간 동안 쏟아진 죽음의 비는 어느 쪽에도 승리를 주지 않았다. 북군은 전진했지만 결코 결정적인 돌파를 이루지 못했다. 남군은 방어에 성공했지만 병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앤티텀의 태양은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고 그 아래 전장은 피와 연기로 뒤덮였다. 그러나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오후에는 또 다른 학살이 기다리고 있었다. 1862년 9월 17일 정오가 지나자 앤티텀 크리크 전장은 이미 피와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옥수수밭과 성곽길에서 수천 명이 쓰러졌지만 아직도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 북군의 시선은 남쪽 강가의 돌다리로 향했다. 후대의 번즈사이드 다리로 불리게 될 그곳은 길이 40m 남짓한 좁은 다리였다. 그러나 남군은 다리 맞은편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바위와 숲 사이에 몸을 숨긴 남군은 다리를 내려다보며 총열을 고정했다. 병사들은 돌담과 나무 기둥 뒤에 숨어 있었고 장교들은 냉정하게 명령을 내렸다. 첫 번째 열이 올라오면 일제 사격이다. 그들에게는 다리를 지키는 것만이 임무였다. 북군 번즈사이드 장군은 다리를 건너
남군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첫 번째 돌격이 시작되었다. 북군 병사들이 줄지어 다리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다리에 발을 디딘 순간 언덕 위에서 총성이 터졌다. 탄환이 병사들의 가슴과 머리를 꿰뚫었고 시체가 다리 난간을 넘어 강물로 떨어졌다. 물살은 곧 붉게 물들었다. 쓰러진 동료의 몸 위로 또 다른 병사들이 올라섰다. 하지만 총알은 멈추지 않았다. 병사들은 뒤엉킨 채 다리 위에 쓰러졌고 다리는 곧 시체로 뒤덮였다. 한 북군 병사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 다리 위는 곧 도살장이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몸 위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강물은 피로 흘렀고 포연은 숨을 막았다. 두 번째 돌격은 강을 직접 건너려는 시도였다. 병사들이 군복을 걷어붙이고 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물살은 거셌고 남군의 총알은 그들을 가차없이 덮쳤다. 어떤 이는 허우적거리다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어떤 이는 피를 토하며 강가에 떠밀려 나왔다. 수십, 수백의 시신이 강물 위로 떠다니기 시작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돌격이 이어졌다. 매번 수백 명이 쓰러졌다. 다리 난간에는 피가 흥건했고 강가에는 부상자들의 신음이 메아리쳤다. 의무병을 불러달라는 절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의무병조차 총알 세례 속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다리 아래 강둑에는 총알에 맞아 쓰러진 의무병들이 부상자 위에 겹겹이 쌓였다. 오후 3시 무렵 북군은 마침내 다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수많은 희생 끝에 병사들이 돌다리 위로 깃발을 꽂았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었다. 북군은 지쳐 있었고 남군은 리 장군의 지휘 아래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북군의 돌파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해질녘 총성은 점점 잦아들었다. 포연이 거치자 전장은 끔찍한 광경을 드러냈다. 옥수수밭은 잘린 옥수수대와 시체로 뒤엉켜 있었고 성곽길은 피웅덩이로 변해 있었다. 번즈사이드 다리 주변은 강물까지 붉게 물들어 흐르고 있었다. 까마귀들이 시체 위에 내려앉았고 어둠 속에서는 부상자들의 신음만이 메아리쳤다. 그날 하루 동안 쓰러진 이는 2만 3천 명을 넘었다. 전사자는 3,600명, 부상자는 1만 7천 명, 행방불명은 7천 명에 달했다. 미국 역사상 단 하루 최악의 유혈이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옥을 보았다. 땅은 더 이상 흙이 아니었다. 살점과 피였다. 전투는 군사적으로는 명확한 승패를 가르지 못했다. 리 장군은 다음날 병력을 이끌고 버지니아로 퇴각했다. 북군은 전장을 지켜냈지만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 링컨은 이 전투를 북부의 승리로 선전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지만 그 절반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승리의 순간을 틈타 링컨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오래 미뤄왔던 노예해방선언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전쟁의 목적을 단순한 연방 보존에서 노예제의 종식으로 확장시키는 결단이었다. 앤티텀의 피바다 위에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